딱 1년 전에 제가 나가노 현으로 계류 낚시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언덕으로 올라서 수원지를 향해 가면서 많은 산천어를 낚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정각이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차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난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낚시도구들을 챙기고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묘한 시선이 느껴져서 곰이 아닌가 생각해 돌아봤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걷기 시작하니 눈앞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올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낡은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을 메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버리고 말아 무서워졌습니다. 뛰어서 산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돌아가니 자주 보는 말도 많이 나눴던 현지의 낚시꾼을 만났습니다. 60세 정도 되는 분으로 내가 잡은 산천어를 나눠주면서 낚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슬슬 이야기를 마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예쁜 여자가 목을 매서 죽었어. 아까 봤던 나무에 걸려있던 밧줄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까지는 30분은 걸리는 산길입니다. 여름이라곤 하지만 나무들이 울창해서 어두컴컴해 무서워져서 서둘러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경쾌하게 몰아 커브길을 빠져나갑니다. 미니밴입니다만 서킷 주행에도 자신이 있어서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달렸을 때입니다. 눈앞에 젊은 여자가 걷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등산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스타 영상을 노리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여자도 많아서 특별히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로 지나가면서 백미러로 얼굴을 봤더니 20대의 어여쁜 여성이었습니다. 그대로 차를 몰고 있자 앞유리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소나기에 급습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나가노의 산속은 기온이 낮아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아까 여성이 신경 쓰여서 차를 돌려 가보니 버스 정류장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기서부터 버스가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차편이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잔뜩 젖어서 버스에 탄다는 건 부끄러울 일입니다. 차를 세우고 말을 걸어보자 그녀는 안심하는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리도 제대로 붙어있으니 귀신은 아닙니다. 비를 맞은 탓인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뒷좌석에 태우고 차를 출발시킵니다. 말을 걸어도 고개를 끄덕일 뿐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기분이 나빠져서 서둘러 역 로터리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룸미러로 확인하니 여성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역으로 향했겠지요. 가던 중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때 문득 뒷좌석이 신경 쓰여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신문을 잔뜩 깔고 창문을 살짝 연 채로 건조시키며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집에 도착한 후 낚시 도구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체크해보니 아직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건조를 시켰는데도 전혀 마르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드라이기로 열풍을 쏘여도 전혀 마르질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좌석에서 물이 용솟음쳐 나오듯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건 분명 귀신을 태운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친구에게 서둘러 전화를 했습니다만 웃기만 할 뿐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일 회사 끝나고 들를게. 라는 차가운 한마디만 내뱉고 전화는 끊어지고 맙니다. 우선 샤워를 했지만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감고 눈을 뜬 순간 눈앞에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들고 빙긋대며 미소 짓고 있는 겁니다. 극히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 정말 눈 깜빡할 새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에는 이미 여성의 모습은 사라져 있던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상상해서 피곤한 것이라고 내 자신을 타이르고 저녁도 먹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잠들었을까요? 무더위를 느끼고 눈이 떠지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폰 불빛으로 겨우 에어컨 스위치를 켰을 때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미스트 같은 물방울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불을 켜려고 침대 옆에 스위치에 손을 뻗으니 잔뜩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때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목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속삭이는 여자의 말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때 차에 탔던 여성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왔기 때문에 겁이 나서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투명인간처럼 베개가 여성의 몸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고만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만 귀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원한이 있어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여성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자살한 게 아닙니다.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어요. 자상한 당신이라면 알아주시겠죠? 그러더니 쓱 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급히 불을 켜자 여성의 모습은 없었고 스위치도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내게 자신이 살해당한 것을 전하려던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닥을 보니 그곳에는 처음 보는 열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적힌 열쇠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서둘러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연락처만 물어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열쇠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서랍에 넣고 닫아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휴일날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나간호 현 경찰입니다만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나는 그 밧줄을 봤던 일과 여성을 태웠던 일, 그리고 집에서 귀신이 나타났던 일 등 모든 것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 이야기도 하고 증거품으로 경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계속 쓰여서 그 밧줄이 있던 곳에 꽃다발을 가지고 가기로 합니다. 합장을 하고 향을 피운 후 경찰에 알린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고마워요.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여성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도왔다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와 TV를 틀었습니다. 그러자 나가노현에서 여성을 살해한 24세의 남성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차에 태워 살해한 후 차를 산속에 숨겼다고 합니다만 경찰이 차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여성의 지문을 채취해와 남성에게
자백하도록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낚시를 가서 꽃다발을 놓고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게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